협회가 무슨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감히 세계 1위 한국 지도자에게 이런 푸대접을 하다니요. 파리 올림픽 하나만을 보고 열심히 달려온 한국의 어느 감독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인도의 한 위원이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협회든 인도의 양궁협회든 일처리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 여성이 전해온 사건의 전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뉴델리에 살고 있는 아누시카 샤르마입니다. 저는 현재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및 국제관계 전문 분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끄럽게도 이번 한국 양궁 지도자와 있었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고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정부와 스포츠협회가 너무 강력해서 차마 그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이 일로 상처받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보통 다른 분들은 여성인 제가 어떻게 스포츠 영역에서 이렇게 저명한 분석위원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크리켓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인도에서 크리켓은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데 거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사랑을 받는 종목이거든요. 인도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크리켓 리그에 꼽히기도 해요. 하지만 불행히도 대학 2학년 때 부상으로 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어요. 유망주였던 제가 순간의 실수로 선수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일으켜준 게 하나 있었어요. 재활치료 중에 우연히 양궁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양궁은 육체적인 힘보다는 정신력과 집중력이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사실 한국 선수들이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국인 특유의 강한 멘탈 때문인데 이건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해요. 아무튼 당시 부상으로 좌절해 있던 저에게 양궁은 새로운 도전이자 희망이 되었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양궁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도 양궁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궁에서 뒤처져 있는지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스포츠 저널리즘 분야로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사의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시작했지만 점차 전국적인 방송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죠. 특히 양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경기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싶지 않았어요. 스포츠가 가진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죠. 그래서 30대 중반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이 경험은 제 시야를 크게 넓혀주었어요. 그래서 인도 양궁협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양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해왔어요. 한국 감독 영입도 그중 하나였죠. 한국 감독님을 영입하기 전만 해도 인도 양궁의 침체기는 정말 심각했어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간간히 메달을 따내며 희망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2015년 이후로는 국제대회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의 부재였어요. 우리에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었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오래된 장비로 훈련을 해야 했고 과학적인 훈련 방법론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치들이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죠.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지도가 많이 부족했어요. 양궁은 정신력이 매우 중요한 종목인데 말이에요. 그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일부 유망주들은 다른 종목으로 전향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변화가 절실했어요. 우리는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의 백운기 감독님을 영입하는 것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양궁 국가인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 인도 양궁의 부활을 꿈꿨던 거죠. 이런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왜 외국 감독을 데려와야 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세계 1위인 한국 양궁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변화가 없다면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죠. 저는 백운기 감독님이 최고의 적임자라고 확신했거든요. 백 감독님은 한국에서 30년 넘게 양궁 지도자로 활동하신 분인데다가 올림픽에서 수많은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셨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여자 양궁팀을 이끌어 2관왕을 차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양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죠. 백 감독님이 부임하시자마자 팀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백운기 감독님이 오시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훈련 시스템의 혁신이었어요. 감독님은 한국에서 사용하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방법을 도입하셨죠. 예를 들어 선수들의 몸 상태와 컨디션을 매일 체크하고 데이터화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이를 통해 각 선수에게 맞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선수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습니다. 백 감독님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셨지만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백 감독님이 자세를 교정하세요라고 얘기하시려다 자세를 고치세요라고 하셨는데 선수들이 이를 잘못 알아듣고 일제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모두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로 알아듣고는 전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거죠. 그때 감독님도 선수들도 모두 어리둥절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고 초반에 묘한 긴장감을 깨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팀의 분위기가 돈독해졌어요. 선수들은 감독님이 알려준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했고 백 감독님도 힌디어를 조금씩 익히셨죠. 감독님을 만나고 사실 가장 달라진 선수는 라메쉬라는 선수예요. 바로 감독님이 도입하신 AI 훈련 시스템 덕분이죠. 한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시스템은 선수들의 자세와 슈팅 패턴을 분석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곧 그 효과를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라메쉬는 활을 쏠 때마다 무의식 중에 왼쪽 어깨를 살짝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AI가 이 습관을 포착하고 난 다음부터 이 자세를 교정할 수 있었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고 나서부터 라메쉬의 정확도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선수들이 감독님께 감동을 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백 감독님은 처음에 인도 음식에 적응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인도에서는 흔한 음식인 커리가 한국과는 다른 향신료가 들어가서 좀 적응을 못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따로 식사를 챙겨오시곤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독님과 인도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은 인도 음식을 따로 공부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면서 향신료에 적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감독님의 노력에 감동받은 선수들은 더욱 훈련에 열심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감독님은 인도 대표팀에 엄청난 공을 쏟아 부으셨어요. 심리 훈련에서부터 장비 관리 그리고 영양 관리까지 뭐 하나 놓치는 부분 없이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이런 감독님의 노력을 보고 처음엔 한국 감독을 데려오는 데 있어 반대하던 다른 협회 임원들도 어느 정도 무장해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과를 보이기 전이니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렇지만 늘 선수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저는 이미 저희 인도 대표팀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국제대회에서 곧 우수한 성적을 거두리라 확신했어요. 오히려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저는 하루빨리 저희 팀의 실력을 국제대회에서 선보이고 싶어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기량이 올랐다고 생각했는지 감독님께서는 국제대회에도 많이 나가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기회라고 하셨죠. 그런데 선수들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오랜 침체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는 해왔지만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부진하면 정말 좌절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선수들 모두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선수들의 말을 들은 백 감독님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감독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다음 날부터 아침 훈련을 없애셨어요. 저는 오히려 대회를 앞두고 더 훈련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곧 백 감독님의 프로그램을 보고 감독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궁은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감독님은 아침 훈련 대신 아침 명상 시간을 가지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선수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훈련을 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집중력과 정신력이 더 크게 향상되었죠.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서 우리 팀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국제대회에서의 성적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특히 컴파운드 종목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양궁 컴파운드 종목의 금메달을 모두 휩쓸었답니다. 심지어 종합 메달 순위에서 양궁 강국 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기적 같은 일까지 일어났어요. 이런 성과에 고무된 인도양궁협회는 이제 리커브 종목에서도 세계 정상을 노려보자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 감독님께 리커브 팀도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죠. 백 감독님은 흔쾌히 수락하셨고 우리는 파리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을 꿈꾸게 되었어요. 저는 세계 정상은 눈앞에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사이에 무기 계약 문제가 불거졌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엔 이게 우리 양궁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2019년에 양국이 방산 협력 계약을 맺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을 들여와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이었죠. 당시엔 그저 좋은 소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한국의 앞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니 기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부에서 기술 이전이 너무 늦어진다고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엔진 같은 중요한 부분의 기술을 빨리 넘겨달라고 답답해했었죠. 그치만 이건 우리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떼쓰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측에 대금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면서 양국 관계가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무기 계약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다른 분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스포츠 분야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양궁 대표팀의 기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제발 그 불똥이 우리 팀에게는 닥치지 않기만을 빌었죠. 그런데 예상외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치진 재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잠잠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파리 올림픽에서 제대로 터질 줄이야.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백 감독님과 완벽한 원팀이 된 양궁 대표팀은 올림픽 하나만을 앞두고 2년간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백 감독님과 대표팀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파리로 향했죠. 저도 분석위원의 자격으로 중계를 맡게 되었고 파리 올림픽에 갈 수 있었어요. 그간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설렜어요. 저는 프레스 출입증을 받기 위해 따로 이동해야 했고 선수들과 감독님은 따로 인도 올림픽 위원회의 위원들과 만나 선수촌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황당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당장 하던 것을 멈추고 선수촌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상황은 마무리되어 있었고 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도 올림픽 위원회에서 양궁 대표팀과 코치진에게 4장의 AD카드가 발급되는데 이 AD카드는 선수촌과 경기장 출입증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백 감독님께는 이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던 거죠. 원래 계획은 백 감독님이 총괄을 하고 남녀 대표팀 코치가 보좌하는 체제였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역할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백 감독님에게 대표팀 지휘를 할 필요가 없다며 귀국하라고 통보했다고 했죠. 백 감독님은 8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나면 재계약을 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재계약을 할 때면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요구해도 원하는 대로 다 맞춰드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인도 협회의 이런 배은망덕한 결정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즉시 인도 언론에 퍼지게 되었고 현지 언론들은 다들 나서서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4장의 AD카드를 누가 나눠 가졌는가였죠. 저는 백 감독님을 대신한 한 자리를 차지한 인물을 듣고는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카드 한 장은 물리치료사에게 돌아갔던 거였어요. 언론 조사 결과
그 물리치료사는 협회 사무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식에 인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협회에서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세계적인 감독을 내쫓고 물리치료사를 데려온 건 미친 거 아니냐든지 백운기 감독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협회는 제정신이냐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전직 스포츠 선수들과 평론가들은 이 사태에 대해 일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협회의 무능과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얘기했죠. 일부 언론은 물리치료사와 협회 사무총장과의 친분이 있다는 사실과 그 전문성이 의심된다며 체육계 특혜 의혹으로 규정하고 심층 취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경기가 엉망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백 감독님을 의지한 선수들이 어떻게 감독님 없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겠어요. 혼란스러워진 선수들은 연습 경기 때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협회의 이런 결정은 올림픽 하나만 보고 달려온 선수들에게도 최악의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올림픽이 시작되고 인도 양궁팀의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여자팀은 단체전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를 만나 0대6으로 완패한 후 첫 경기만에 탈락하고 말았고 남자팀도 단체 1차전에서 예상을 크게 밑도는 성적을 거뒀죠. 경기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독님에 대한 죄송함과 인도 협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화가 나기도 하고 선수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엉켜 복잡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저는 양궁 경기를 보면서 더욱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대표팀의 선전이었죠. 프랑스의 경우 양궁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승전에서 한국팀과 만나 은메달까지 목에 거는 걸 보고 믿기지 않았고 역시 그 뒤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역시 한국 감독님을 선임했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프랑스 선수들은 심지어 전문 선수들이 아니라 직업까지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학생도 있어 공부를 병행하면서 훈련하는데도 은메달까지 목에 걸게 한 데에는 명장인 한국 감독님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프랑스 선수들은 심지어 근력이 부족해 40파운드 이하의 여성용 활을 사용해서 메달을 따낸 걸 보고 저는 더 안타까웠어요. 백 감독님과 경기를 끝까지 치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 감독님은 한국팀은 아예 실력이 다르다며 압도적인 차이에 절대 금메달까지는 예상도 안 했고 목표가 한국팀을 만나는 거였는데 다행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체면을 차렸다며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시는 걸 보고 저는 프랑스 양궁협회가 부러웠죠. 유럽 국가가 양궁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전역은 축제 분위기에 빠졌고 한국 감독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반면 인도 전역은 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인도 국민들은 분노하며 다시 감독님을 모셔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친한 한 협회 관계자 라비를 만나 이 사태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러자 라비도 일부 입김센 위원들의 결정이라 자신도 어쩌지 못했다고 하며 다들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 감독님을 선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느 한국 감독이 이 사건을 보고 저희와 함께하려 하겠어요. 한국 협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도 배울 만한 스포츠 협회가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이 사건이 인도 스포츠계에 큰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게 되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국제 스포츠 협력에 있어서 신뢰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스포츠가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포츠는 국가 간의 외교와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고 한 나라의 정신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백운기 감독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전문성은 단순히 양궁 기술을 넘어 한국의 스포츠 정신과 문화를 인도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도 스포츠계가 변화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도는 스포츠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협회 임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압력이 아닌 선수들의 발전과 국가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는 데 있어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한데 백운기 감독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 감독님께서 도입하신 AI 훈련 시스템이나 멘탈 트레이닝 같은 혁신적인 방법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인도 스포츠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한국의 위대한 양궁 감독님들과 한 번 더 함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인도 양궁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하고 성숙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처받은 한국의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언젠가 다시 한국의 훌륭한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누시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협회라는 곳이 선수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지 오히려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비단 인도 양궁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느 협회도 떠오르는데요. 이번 인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 인도 스포츠팀과 협력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